123번. 정적분이구나. 자, 적분에는 크게 두 개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부정적분이야. 왜 부정이냐면 C가 생기기 때문에 C 값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해지지 않았다 해서 부정적분인데 이 정적분은 여기 숫자가 두 개가 추가가 돼. 그래서 요 아래에 있는 것을 아래 끝이라고 부르고 위에 있는 걸 위 끝이라고 불러. 자, 아래 끝, 위 끝 이걸 이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공식을 잠깐 써보면 자, 우리 AB가 없다고 생각해봐. AB가 없으면 fx를 적분하면 뭐가 될지 모르지. 근데 보통 선생님이 한 부정적분을 뭐라 하자? 라지 fx라 하자. 그리고 C를 보통 쓴다라고 이야기했었지. 부정적분일 때 기준이야. 그럼 정적분은 뭐가 달라지냐? C가 사라지고 대괄호로 바뀌어. 자, 정적분의 차이점, 연산의 차이점은 C가 사라지고 대괄호로 바뀌어. 그리고 AB를 그대로 옮겨줘. 자, 일단 이게 제일 큰 차이점이야. 정적분이 뭔지는 몰라도 돼. 일단은 그냥 연산하는 방법이 다른 함수 정도만 생각하고 일단 계산법을 먼저 연습한 다음에 다음 시간 정도에 정적분을 실제로 어떤 개념에 쓰는지를 우리가 더 공부하게 돼. 지금 계산법만 연습하는 건데 자, 위 끝을 x자리에 대입해. 그럼 어떻게 되지? 라지 f b가 돼. 아래 끝도 x자리에 대입해. 뭐가 돼? 라지 f a가 되겠지. 자, 순서 바꾸면 안 된다. 위 끝, 아래 끝 순서야. 가운데 빼기로 약속했어. 이게 정적분의 계산법이야. 공식이라고 보는데.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되고, 특히 만약에 위 아래가 똑같다고 가정해봐. 똑같다고 이렇게 똑같은 숫자가 우연히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똑같으니까 뭐 f1 빼기 f1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위 끝과 아래 끝이 똑같으면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0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그건 기본적인 상식이야. 그래서 얘를 그냥 적분할 필요 없이 바로 얘는 0 쓰면 돼.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 정적분 중에 가장 쉬운 게 위 끝 아래 끝 똑같을 때 사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다를 때를 이제 계산을 한번 연습을 해봐야겠지? 125번으로 한번 해볼까? 별거 없어. 부정적분을 똑같이 하는 건데 C만 없는 거야. C만. 그거만 주의하면 돼. 그래서 이거 정적분이네. C가 없네 라고 생각하고 대괄호 0은 그대로 쓴 다음에 이 x를 적분하면 x제곱이지 3을 적분하면 3x지. 자, 요게 이제 C만 안 쓴 거야. 괜찮지? 자, 이제 2를 집어넣어. 2를 대입하면 얼마야? 4 더하기 6이 되겠지. 그치? 빼기 0을 집어넣으면 0 더하기 0이 되겠지. 뺄 때 괄호를 쳤어. 물론 0이 되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지만 0이 아니라 뭐 1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연산을 주의하기 위해서 괄호를 쳤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냥 계산 문제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공식이 등장할 때가 되면 자, 정적분의 또 특징. 어차피 적분을 하고 나면 x 자리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 1과 2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사실은 숫자만 남게 되지. 그래서 부정적분은 다 하고 나면 함수가 남고 정적분은 다 하고 나면 상수가 남아. 문자가 다 사라져 버려. 그래서 여기 지금 y로 돼 있는데 dy, y에 관한 적분이지. 그럼 y 자리에 숫자가 들어가면 얘도 숫자만 남을 거 아니야. 그 정적분의 특징은 fx를 정적분 하나, 구간이 똑같아야 돼. f, y, dy를 정적분 하나, 구간은 똑같고 f, t, dt를 정적분 하나, 결과는 어떨 수밖에 없다? 똑같을 수밖에 없다. 문자 자리에 숫자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 결과는 똑같다. 자, 따라서 y 상태에서 풀어도 되고 그게 좀 부담스러운 사람은 나는 x가 좋아. x로 싹 다 바꿀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럼 이제 계산법은 똑같다는 거지. 대신에 문자가 한 가지여야 돼. 한 가지. 그럼 두 가지인 걸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6y 제곱 빼기 5a dy.
자, 이렇게 문자가 이제 섞여 있어서 좀 헷갈리기 시작할 거야. 그러면 주인공은 얘야, 얘가 변수야. 적분에서는 요 맨 뒤에 있는 dy, y에 관한 적분이야. 우리가 x로 미분할 때도 dx분의 d 이렇게 쓴다고 했잖아. d 옆에 있는 문자가 중심 문자라고 보면 돼, 변수. 그럼 얘는 무슨 수야? 변수야. 근데 여기 a가 있는데 a를 또 썼지. 이거는 잘못된 거야. a 안 쓸게. 다른 거 쓸게. k. 실수야, 실수. 똑같으면 굉장히 의미가 달라져. 그럼 얘는 y가 아니야. 그럼 무슨 취급해야 돼? 상수 취급해야 돼. k는 상수인 거야. y만 변수인 거야. 그럼 내가 y로 푸는 게 좀 부담스러워. 그럼 뭘로 바꿀 수 있어? x로 바꿔도 돼. 6x제곱 마이너스 5k dx. 자, y를 뭘로 바꿨어? x로 바꿨어. 하지만 k는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 안 바뀐다. 이런 거 주의해야 돼. 내가 바꾼다 하더라도 중심 문자만 바꿔야지 다른 애들 손대면 안 된다는 거야. 자, 131번을 한번 볼까요? 살짝 사고력이 들어가네. 자, 가는 익숙한 시계에 이제는 무한대로 가네? 분모 뭐야? 무한대지? 1이 되려면 분자도 뭐야? 무한대지? 차수가 어때야 돼? 똑같아야지. 자, 따라서 얘가 2차니까 분자도 2차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그런데 개수가 3이야? 얘는 개수가 a야. 3분의 a가 1이야. 그치? 이거 잘하지? 많이 해봐서 자신 있지? 시험에 정말 나오는 유형이니까 계속 연습해. 아깝지 않은 거야. 그럼 이제 가에서 역할은 끝났다. 최고차의 차수와 개수만 찾으면 끝났다. 여기 정체를 밝히면 끝난 거고 이제 나에 맡겨야 되는데 남은 문자가 몇 개인지 세봐. B, C 두 개 남았지? 여기에 등호가 연결되어 있으면 여기 상수 4가 계산하기 좋으니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몇 개씩을 끌어낼 수 있어? 두 개를 끌어낼 수가 있지.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두 개다. 계산만 하면, 열림만 하면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 요거는 연산을 생략하겠습니다. 정적 프로는 부정적 프로하고 똑같은 방식이고 위끝 아래로만 잘 넣으면 됩니다. 자, 삼차함수 fx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0부터 1까지 fx, dx의 값을 구하라. 아, 그럼 fx를 구해서 적분을 하라는 말이네. 자, fx 3차식을 세울 때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거 살짝 개념 설명해볼까? 3차식 세우기. 2차식 세울 때와 되게 비슷해. 알파, 베타, 감마. 세 근이 주어져 있다면. 세 근이 주어져 있다면 우리는 fx는 어떻게 식을 세우냐면 인수로 갖는다.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를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인수분해 꼴로 식을 세우는 게 2차 함수일 때도 했단 말이지. 그런데 최고차항 계수를 안 쓰면 틀리는 거야. 여기 빼놓은 사람들 실력이야. 반드시 A가 있어야 돼. 안 쓰면 안 됩니다. 자, 이게 가장 쉬운 버전이지. 그런데 얘는 지금 세 근이 주어져 있지가 않아. 그렇지?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경우, 자, 두 번째 경우 볼게요. 두 번째 경우는 여기가 주어져 있어. 마이너스 1, 5, 1, 얼마 이렇게 여기가 주어져 있어. 1, 0 할까? 극대극소가 주어져 있는 상황이야. 자, 이럴 때는 우리가 극값을 가질 때, 미분 가능한 함수는 극값을 가질 때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다? 0이지, 그치? 우리 fx 가지고 f'x 한번 그려볼까? f'x 몇 차야? f'x 그래프는 fx가 3차라고 가지고 했으니까 당연히 2차지. 자, 2차고 최고차의 개수가 뭐야? 이 모양을 봤을 때 a의 부호가 플러스겠지. 그럼 얘도 최고차의 개수는 부호가 뭐겠어? 플러스겠지. 왜냐면 ax 세제곱 점점점을 미분하면 뭐가 돼? 3ax 제곱이니까 개수는 a의 부호가 그대로 유지가 된단 말이지. 자, 따라서 f'x는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일 거고 어디가 근이야? 여기는 마이너스 1과 여기는 1이 근이겠지. 극값이 주어지면 f'x의 두근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럼 f'x의 두근이 a
x 플러스 1, x 빼기 1로 설정할 수가 있겠지. 시작을 fx로 식을 시작한 게 아니라 f 프라임으로 식을 시작했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합차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자 이제 이거를 접근하면 뭐가 돼? fx가 되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 이제 여러분들은 fx를 미분해서 f 프라임으로 갔던 건 이제 미분 단원에서 했던 거야. 계속 했던 거야. 이제 생각을 반대로 접근 반대니까 출발이 f 프라임 x일 수도 있다. 정보에 따라. 지금은 f 프라임 x가 훨씬 더 다루기 좋아. 따라서 이거를 부정 접근하면 fx가 된다. 그렇지? 양변 접근하면 되겠지. f 프라임 x니까 인테그랄 dx. 그래서 지금 다시 부정 접근할 거야. 그럼 식이 어떻게 돼? fx는 3분의 ax 세제곱 빼기 ax가 되는데 c가 생겨야 돼. 다시 부정 접근 아니고. 이제 a하고 c 문자가 두 개가 남았는데 마이너스 1,5도 지나고 1,6도 지나잖아. 대입하면 연립 방정식으로 마무리가 된다. 자, 이렇게 식을 세우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바뀐 거야. 근데 물론 중간고사 때는 fx에서 출발해서 f'x로 하는 방식, 기말 때는 f'x에서 fx로 하는 방식을 주로 쓰게 될 거야. 주로. 물론 기말 때는 둘 다 쓸 수 있어야 돼. 미분과 적분이 모두 들어가는 게 기말이고 중간은 미분까지만 들어가는 거야. 미분 중간 좀 잘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그냥 양쪽 방향 연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극값이 존재했잖아. 여기. 자, 따라서 f'x의 두 근이 뭐야? 마이너스 1과 2겠지. 극값. 접선의 기울기 0이다. 해도 되고 f'x의 그래프를 나처럼 한번 그려봐도 좋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프 좀 어색하지? 여기서 일로 가는 거 우리가 정말 많이 했는데 여기서 일로 내려오는 건 약간 아직 어색해. 연습량이 좀 더 필요할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근이 마이너스 1과 2니까 이렇게 되는데, 자, 볼록 조심해. 3차의 그래프가 감소수인가 감소지? 원래는 플러스일 때 이 모양인 거야. a가 음수니까 이 모양이라는 거지. 자, 따라서 a 값이 음수라고 할 수가 있고 얘는 위로 볼록하게 그려야만 한다. 이게 제대로 된 그래프다. 자, 그러면 f'x는 a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출발을 하자. 출발을 이렇게 하자. 자, 이제 이거 전개해야지. 자, 그러면 fx는 부정적분하자. 양변 부정적분. 빼기 2분의 a x제곱 빼기 2ax 플러스 c 하니까 문자가 a와 c 두 개가 생겼다. 이번에도 지나는 점 어디 있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25를 대입해서 연립. 이러면 끝나는 거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돼. 출발이 f'x다. 라는 거. 이게 개념이야. 연습 좀 합시다. 이제 다음 공식. 선생님 공식을 지금 안 지고 있어. 선생님 스타일 알지? 첫날은 공식을 잘 안 지워. 요 두 개만 내가 좀 써줬는데 다음 공식. A부터 B까지 fx, 지금 이 세 개가 다 똑같이 출발하고 있어. 자, 얘를 두 개의 정적분으로 쪼갤 수 있어. A부터 B까지를 요 아래 끝에다 쓰고 위 끝을 반대쪽 위 끝에 했어. 순서는 상관없어. 어차피 덧셈이니까. 그럼 비어있는 부분 있지? 비어있는 부분을 똑같은 상수를 쓰면 돼.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쓸 수 있어. 자, 지금부터 증명을 할 건데 증명은 까먹어도 좋긴 하고 증명까지 기억하면 베스트. 증명 기억 못하면 공식 외우는 게 두 번째 베스트야. 두 번째 베스트까지 해야 돼. 첫 번째까지 내가 욕심이고. 자, 이거 어떻게 되지? 라지 f 빼기 라지 f 된다고 내 밑줄에 써있지. 얘네들도 똑같이 나오는지 보자. 얘 부정적분 뭐가 된다? 라지 fx가 됩니다. 구간은 A부터 C까지. 얘는 라지 fx가 된다. 라지인데 왜 써있죠? 라지 fx고 구간은 C부터 B까지. 그 다음 위 끝 먼저 집어넣어. 빼기 아래 끝 집어넣어.
더하기 윗끝 집어넣어 빼기 아래끝 집어넣어. 그러면 마이너스 FC와 플러스 FC가 서로 소구가 돼서 남는 건 똑같다. 증명 끝. 간단하지? 자, 이번에 증명이 됐으니까 증명 얼른 써도 돼. 쓰고 싶으면 써도 좋고 하지만 이걸 외우겠다 하는 사람은 외우는 데만 집중해도 인정해 주겠습니다. 그래야 일단 문제를 푸니까. 자, 그런데야 공식은 있잖아. 등호라는 건 방향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 등호는 명제랑 달라. P이면 Q이다가 아니야. P이면 Q이다가 아니라 P와 Q가 똑같다는 게 등호야. 등호는 P로 추는 조건이나 똑같아. 왼쪽은 오른쪽이다. 다시 말하면 오른쪽은 왼쪽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거든. 즉, 두 개의 조건을 하나로 합치할 수도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야. 맞니?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조건을 하나로 합치려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 첫 번째, 같은 함수. 함수가 똑같잖아. 그지? 두 번째는 한쪽 조건의 윗끝과 반대쪽 조건의 아래끝이 똑같아야 돼. 한쪽의 윗끝과 반대쪽 아래끝이 똑같아야 돼. 순서는 바꿔도 돼. 세 번째, 덧셈식이어야 돼. 덧셈식. 뺄셈 안 돼. 이 세 개가 동시에 만족하면 하나로 합체가 돼. 하나로 합체가 되는데 어떻게 합체가 돼? 이 똑같은 건 없다고 생각하면 되고 아래끝과 윗끝을 그냥 한 번씩 써주면 돼. 자기 자리. 아래끝은 아래끝에다 윗끝은 윗끝에다 써주면 끝나는 거야. 합체하는 것도 가능하겠지. 그렇죠? 자, 근데 요거랑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거야. 우리가 fx 더하기 gx 두 개의 함수가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다. 뺄셈도 마찬가지. 그러면 덧셈 뺄셈으로 분배할 수 있어. 이게 부정적분이었지. 그렇지? 이 공식은 정적분에서도 통해. 그래서 여기가 A부터 B까지라면 이 구간은 모두 똑같아. 자, 이 공식과 위에 있는 공식은 완전히 다른 공식이야. 무관한 수준의 공식이야. 무관. 얘는 지금 세 가지를 만족해야 되는 건 복잡한 상황이라면 얘는 구간이 똑같아 얘들아. 구간이 똑같아? 함수 달라도 돼. fx 다르잖아. 그렇지? 덧셈 뺄셈을 하나로 합치하게 된다. 이거였잖아. 그렇지? 구간이 똑같을 때는 합치할 수 있어. 근데 얘는 구간이 다르단 말이야. 특별한 경우라고 해야 돼. 이 세 가지를 만족하는 특별한 경우. 함수가 똑같아야 돼. 여기 달라도 돼. 여기는 윗끝과 아래끝이 같아야 돼. 여기는 아예 그냥 구간 자체가 변하지 않고 완전 똑같아야 돼. 세 번째는 덧셈식이어야 돼. 얘는 덧셈 뺄셈 상관없어. 완전히 다른 식이야. 완전. 자, 요 두 개 헷갈리지 않게 오늘 연습해야 돼. 숙제하는 것을 주의해야 돼. 자, 그래서 136번을 보면 첫날은 나도 이거 학생 때 헷갈렸던 기억이 나. 뭔가 좀 비슷한 느낌이 들더라고. 완전히 다른 거야. 구간이 똑같아. 구간이 똑같은 게 쉬운 거야. 덧셈 뺄셈에 대해서 분배법칙을 선택한다. 따라서 얘를 하나로 합체해서 두 개를 한 번에 쓸 거야. 자, 여기서 여기 빼. 뺐어. 오늘 먼저. 자, 그러면 얘를 접근하면 6x 세제곱 나누기 3이고 6은 6x가 된다. 구간은 1부터 3까지. 구간은 1부터 3까지. 자, 이제 3 대입해. 이걸 위로 쓸게. 3 대입하는 걸 얼마야? 27 곱하기 54 빼기 18. 자, 빼기. 괄호. 항상 괄호 쳐. 정적분은 괄호 꼭 있어야 돼. 뒷부분에 특히. 여기서 실수가 제일 많이 발생해. 빼기. 그 다음 1 집어넣어. 1 집어넣어 얼마야? 빼기. 자, 이제 천천히 계산할 수 있을 정도는 이렇게 괄호에 주의한다. 뒷부분에는 괄호가 있다. 적분 두 번 하는 것보다 한 번 하는 게 쉽기 때문에 이렇게 구간이 똑같을 때는 합체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계산을 안 해줄 건데 여기 앞에 4가 있어. 안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그죠? 그치? 구간도 똑같지. 0.1, 0.1 구간 똑같지. 그래서 구간이 똑같을 때 하나를 합체하는 게 계산이 쉽다라는 거. 자, 여기는 살짝 오늘 위기 있어, 위기.
142번 같은 경우도 구간이 똑같은 걸 확인한다면 바로 그냥 하나로 합치해도 되는데 이 세제곱 빼기 세제곱을 인수분해 해도 되고 그냥 이 세제곱을 순수하게 전개하고 전개해서 빼도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인데 나는 그냥 전개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 어차피 접근하려면 인수분해하면 다시 또 전개해야 돼. 그런 놈이 그냥 처음부터 전개하는 게 계산이 더 빠를 것 같아. 자, 적분은 덧셈 뺄셈식으로 표현하는 게 계산이 더 쉽다. 곱셈보다는. 그래서 곱셈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전개해야 돼. 그 다음에 적분은. 인수분해보다는 곱셈 공식이 더 쉽습니다. 나왔어. 자, 구간이 같다가 일단 구간이 다르다. 구간이 다르니까 구간이 같으면 합쳐도 되는데 구간이 다르니까 아직은 합치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근데 의심해야 돼. 이 공식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이거 적고 이거 합치 안 되네 라고 생각했다면 적분하고 적분해서 더했을 거야. 그럼 적분을 몇 번 했어? 2번 했지. 자, 여러분 적분은 피할수록 잘하는 학생. 적분을 누가 잘하는 학생이냐? 적분을 안 하고 푸는 학생이 적분을 잘 푸는 학생. 자, 싸움을 누가 잘하냐? 그 손자 조건에 나와 있어.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이 제일 강하다고 했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야. 약간 트럼프가 그 전략을 자꾸 쓰는데 실제로 싸우기도 하지만 그래서 미리 겁을 막 주는 거야. 자기가 힘이 세니까 미국이니까 겁을 줘서 상대방이 쫄면 안 싸워도 이긴 거잖아.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 게 안 싸우고 이기는 건데 적분도 똑같은 거야. 적분을 싸워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적분. 미분은 그래도 차수가 내려가지. 적분 차수가 올라가니까 덩치가 커져. 약간 살찌는 기분이야. 적분하면 살이 계속 쪄. 그럼 우리는 불편해. 그죠? 따라서 적분을 2번 할래? 한 번은 더 잘 푸는 학생. 한 번보다는 0번을 푸는 학생도 잘 푸는 학생. 물론 무조건 0번으로 내려가진 않아. 최대한 줄이자는 취지야. 따라서 줄일 수 있냐라고 봤더니 함수가 어때 일단? 똑같아. 같은 함수. 아까는 함수가 달라도 된다고 했다. 구간이 똑같을 때. 함수가 똑같아. 그 다음 혹시 세 가지를 만족하나? 첫 번째. 두 번째. 윗끝과 아래끝이 어때? 똑같아. 윗끝과 아래끝이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윗끝과 아래끝이 완전히 똑같다는 뜻이 아니라 한쪽의 윗끝과 한쪽의 아래끝 이렇게 두 개만 똑같다는 거야. 이렇게 두 개가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 세 번째. 가운데 뭘로 연결돼 있어? 덧셈식이어야 돼. 이거. 덧셈. 그렇다면 두 개의 조건이 합체가 된다. 합체는 어떻게 하느냐? 똑같은 윗끝과 아래끝은 없다고 생각해. 그럼 여기 아래끝 뭐가 나와? 마이너스 윗끝은 3이 남았지. 그걸 아래는 아래끝, 위는 윗끝에 쓰면 돼. 그냥 자기 자리에. 그 다음 함수는 똑같으니까 똑같은 함수를 또 쓰면 돼. 자, 이제 이걸 계산하면 계산이 끝나는 거야. 자, 새로 계산하는 방법은 부정적분하고 똑같아 일단. x 세제곱 나누기 3 플러스 5x제곱 나누기 5 빼기 2x인데 c가 없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일단 이걸 뭐 정적분이라고 해. 숫자가 써있는 적분은 정적분이라고 해. c는 없고 이 숫자를 그대로 써 일단. 썼지. 그 다음에 뭐 하냐? 윗끝을 먼저 대입해. 자, 그러면 계산은 어떻게 돼? 9 더하기 9 빼기 6. 한 다음에 아래끝도 대입하는데 이번에는 빼면서 대입하는 거야. 빼기 써놓고 대입하는 거야. 자, 마이너스 2 집어넣어. 3분의 마이너스 8 플러스 4 플러스 4. 이걸 계산하면 정적분이 끝나요. 됐죠?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만족하면 적분을 한 번 했으니까 2번 하는 친구보다는 말 그대로 2배 빠를 거야. 내가 지금 한 번을 걔는 아직도 두 번째 적분을 하고 있을 테니까. 물론 항상 합체가 되게 나오진 않는다. 합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지. 예외도 있어. 진짜 2번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긴 있다. 근데 의외로 많이 나와. 이렇게 합체할 수 있는 게. 참고로 또 이거 너무 방금 전에 배운 것도 함수가 똑같아요. 윗끝과 아래끝이 똑같아요. 덧셈이에요. 합체가 해요. 좋다. 합체하는 거 좋다. 근데 합체하면 어떻게 돼?
적분을 한 번만 쓰는 거고 아래 뜻을 아래에다 위 뜻을 위에다 쓰는데 함수를 그대로 쓰는데 함수도 계산이 되지. 함수 자체가 뭐들? 인수? 분해되지. 이거 세제곱 더기 세제곱 아니요. 따라서 a 플러스 b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그러니까 약분되니까 이것만 적분하면 되지. 참고로 얘들아 분수꼴은 적분할 수 없다. 분수꼴 적분할 수 없어 우리는. 분수꼴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해야 돼. 분수꼴 적분은 출제되지 않는다. 페이크야 페이크. 여러분 속이는 거야. 백 146번 문제가 잘못 나온 거야. 자 이거 X표 안 풀어도 돼. 146번 제외 잘못 나온 문제. 갑자기 모의기출. 그리고 연습을 해줄 거면 3번씩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들어서 안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음 공식을 할 차례인데 요거 이제 조금 지워야 될 것 같아. 공식이 또 새로운 게 등장해서 어쩔 수가 없네. 공간이 부족하네. 요 헷갈리는 공식 2개는 놔둘게. 요 2개를 많이 헷갈려 하더라. 일단 배운 데까지만 이용해서 문제를 좀 풀어볼게. 함수가 똑같아요 1번. 그 다음 윗끝과 아래끝이 하나씩 똑같아요 2번. 덧셈으로 연결돼 있어 3번. 따라서 적분은 하나로 합체가 가능하다. 아래끝 어디서 여기 있어 마이너스 2부터 윗끝은 2까지. 그 다음 함수는 그대로 써주면 된다. 자 누가 맞지? 여기서도 이제 실력 차이가 나. 이거 계산할 줄 알아야지 여러분들. 해도 돼. 근데 조금이라도 계산을 줄이는 게 더 똑똑한 학생이야. 지금 내가 알려주는 공식은 쓸 수도 있고 안 써도 된다가 아니라 무조건 써야 돼. 무조건. 자 제목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의 정리. 구간이 위아래가 부호가 우연히 반대라면 하나가 플러스 하나가 마이너스라면 지금부터 알려주는 공식을 반드시 써야 돼. 반드시. 네. 계약해갖고 적응 안 됐어. 아직 늦게 주무시는 것 같은데. 자, 요거 이제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 경우 나오죠. 두 가지 경우. 자, 하나는 0이 돼. 그냥 무조건 0이 될 수 있어. 특별한 경우야. 아직 이유는 설명 안 했어. 또 하나는 0부터 a까지로 가. 마이너스 a부터 a가 아니라 0부터 a까지로 바뀌는데 여기에 2배가 돼.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연습해야 될 부분이야. 항상 이렇지는 않고 이것도 역시 이 두 가지 다 속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그때는 그냥 계산하는 게 맞아. 그냥 계산하는 게 맞아. 이게 두 개가 전부 다는 아니라는 얘기야. 자, 얘가 언제냐? 0이 되는 경우가 중요하겠지. 0이 될 때는 기억하려나? 원망 올 때. 원망 올 때. 내가 이렇게 외우라 그랬어. 그럼 이건 언제냐면 와플 사주면 박수 친다고 그랬지. 와플짝일 때. 그래서 내가 원망과 와플짝은 와플짝을 기억하기 좋으니까 일단 와플짝을 먼저 외우라 그럴까? 와는 뭐야? 와슈 대칭. 풀은 플러스를 말하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말하는 거예요. 얘는 짝수차를 말하는 거야. 자, y축 대칭이 식 어떻게 생겼어? y축 대칭. f 마이너스 x는 fx랑 똑같을 때. 원망으로 f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갈 때 이게 원점 대칭인 거지. 자, 그래서 원점 대칭이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는 그냥 0이 되거든. y축 대칭이면 얘는 0부터 a까지 정확히 몇 배? 2배가 된다라고 풀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얘는 짝수차일 때고 얘는 홀수차야. 그러면 홀수차가 계산이 쉽니? 짝수차가 계산이 쉽니? 지금 보니까 짝수차가 계산이 쉽지? 아니지?
홀수차가 쉽지. 봐봐. 0인데 0보다 쉬운 숫자 있어 이 세상에? 난 0이 제일 쉬운 숫자고 있어. 0 답이 1이지. 제일 쉬운 숫자. 그래서 홀수차가 나오면 땡큐야. 0 내버리니까. 자, 구간이 지금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지. 아직 적분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지금 이 안에 있는 함수 갖고 따지는 거야. 적분하기 전에 따지는 거야. 적분하고 나면 차수가 바뀌니까 홀짝이 바뀌어. 조심해. 이 홀수차 짝수차를 따지는 건 적분 안에 있는 아직 적분을 계산하지 않은 상태의 함수 갖고 따지는 거야. 그래서 이 상태에서 홀수의 짝수야. 0 홀수차를 적분하면 뭐다? 0이다. 얘는 짝수지. 얘는 냅둬 좀 이따 계산하면. 예. 홀수지. 0. 0차는 홀수의 짝수야. 여기서 0은 짝수라고 가정할게. 따라서 얘도 짝수차. 짝수가 몇 개 남았어? 2개 남은 거야. 자, 그럼 벌써 적분이 반으로 줄어요. 속도가 2배가 된 거야. 정확히 얘기해. 지금도 계산하려고 했던 것 같아. 유리해졌고 여기서 적분해도 되지만 더 나아가. 짝수차도 공식이 있잖아. 처음엔 안 쓰고 싶을 거야. 굳이 바꿔야 되니까. 연습해. 이게 더 빨라. 왜냐? 쟤 어차피 이거 바꿔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잘 들어. 0부터 A까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쉬운 숫자가 뭐라고? 0이 들어있잖아. 이게 쉬워진 거야. 적분해보면 0이 들어있는 적분은 정말 그 0 때문에 고마워. 아이고 고마워. 계산이 잘 되네. 이런 느낌이라고. 자, 해볼게. 2 괄호 열고 4x에 적분하니까 아이고 괄호가 대박이지. 3분의 4x 제곱 빼기 5x 이거는 0, 2.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지? 윗끝 먼저 집어넣고 빼기! 뭐 집어넣어? 아래 끝이지. 근데 얘들아 0 집어넣으면 어차피 얼마야? 0이니까 뺄 게 없잖아. 빼기 0이니까 뺄 필요가 없다고. 그냥 윗끝만 집어넣으면 계산이 끝났다고. 물론 앞에 2 빼먹지 말아니.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미리 써놓은 편이야. 미리. 이렇게 해야 실수가 없어. 이따 2 곱해야지. 아니야. 미리 해. 미리. 손으로. 그럼 기억할 필요가 없어. 자, 그래서 이것도 0으로 바꿔줬기 때문에 꽤 이득이야. 절반 정도 속도가 빨라져. 아래 끝을 계산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0은 땡큐라고 생각해. 정적분한테. 자, 그래서 와플 자국 원마홀은 이렇게 속도를 높여주는 대신에 구간이 특별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위아래 부호가 반대라고 생각해. A부터 마이너스 A까지도 똑같긴 해. 결과는 똑같은데 x가 보통은 아래 끝보다 위 끝을 큰 숫자를 많이 쓰는 편이야. 아래 끝보다 위 끝을 큰 숫자를 쓰는 편인데 이거는 꼭 지켜야 될 때가 있고 그 외에는 사실 안 지켜도 돼. 오늘 배울 때는 위 끝과 아래 끝의 크기는 상관이 없어. 솔직히 숙제할 때 그냥 편하게 계산해. 근데 내가 아래 끝, 위 끝에 야, 위 끝이 더 크고 아래 끝이 작아야 돼. 이때는 이라고 설명하는 순간이 올 거야. 그때만 주의해 주면 돼. 아직은 상관없어. 정적분 계산할 때는 상관없어. 자, 그래서 계속 기억해. 오늘 공식이 첫날이라 또 정적분의 첫날인 거지. 지난번에 부정적분의 첫날이었으면 정적분 처음 배울 때 공식이 많이 나와. 자, 149번. 이거 아까 했던 건데 또 보여줄게. 자, 이렇게 써 있으면 함수가 다르단 말이야, 두 개가. 두 함수가 서로 달라. 어떻게 달라? 얘는 변수가 누구야? 변수는 이거 보고 하는 거 아니야? 여기 보고 하는 거야. 리미트는 밑에 있는 숫자고지. 미분은 어디가 변수야? 미분은 뒤에 오른쪽에 있는 이게 변수야. y를 x로 미분할 때도 x가 변수인 거야. 그것처럼 dx처럼 여기도 dy, dx 여기가 변수인 거야. 얘는 x가 변수인 y가 변수야. 자, 이렇게 변수가 다를 때는 선생님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랬지? 그냥 보기 쉽게 x로 통일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대신에 나 x로 바꿀래? 그래? 모든 y들이 x로 동시에 바꿔줘야 된다. 그렇게 좀 더 일관성이 있다. 두 개를 따로따로 계산해도 되지만 또 얘기하자면 적분을 안 할수록 잘하는 학생이니까 두 개인데 하나로 합칠 수 없나? 라는 의심을 매번 해야 된다. 매번. 심지어는 4개짜리가 3개 중에 하나로 합쳐지기도 해.
그 하나를 마지막에 계산 안 하게 돼. 근데 이런 적분 공식을 이용해서 줄어드는 거야. 그치?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자, 위끝. 함수 일단 어때? 1번 똑같아? 위끝과 아래끝이 하나씩 똑같아? 덧셈이야. 세 가지를 모두 만족했어. 따라서 합치가 가능한 어디부터? 아래 끝부터. 어디까지? 위끝까지. 함수는 그대로 써주면 된다. 요거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아니니까 요건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그냥 적분하면 된다. 이건 어쩔 수 없다. 말의 움직이 없다. 이제부터는. 자, 중요한 거 나왔네. 선생님이 아무리 강조해도 아깝지 않은 함수가 뭐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계속 우리를 귀찮게 하는 분기함수. 함수가 2개 이상으로 나눠져 있는 분기함수는 이렇게 단원을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나옵니다. 무조건 나와. 무조건. 리미트가 한 번, 미분에서 한 번, 적분에서 한 번 다 나와. 자, 그럼 fx를 정적분해야 되는데 0부터 어디까지 정적분하래? 2까지 정적분하래. 그럼 얘는 어디서 나눠져 있어? 1에서 나눠져 있지. 나는 수직선을 봐. 나는 0부터 2까지를 접근하고 싶어. 접근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얘가 함수가 어디서 나눠져? 1에서 나눠있는 말이야. 0부터 2까지는 1을 거쳐가게 돼 있지. 그러니까 얘는 분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1을 기준으로 함수가 바뀐단 말이야. 1의 왼쪽은 1보다 작을 때는 y는 x제곱 플러스 1이라면 1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로 fx가 바뀐단 말이지. 그치?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바로 이 방법을 씁니다. 우리 아까 2개를 3가지 만족하면 하나로 합쳐야 된다. 계속 했지? 이제 반대로 하나를 2개로 분리하는 거야. 0부터 2까지면 그 사이에 뭐가 있다? 1이 있다. 따라서 구간을 쪼갠다. 0부터 1까지와 1부터 2까지로 구간을 나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를 나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로 fx를 나눈다. 0부터 1까지와 1부터 2까지. 자, 0부터 1까지는 x가 1보다 어떨 때야? 작을 때지. x가 1보다 작을 때야.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부터 2까지는 1보다 어떨 때야? 클 때지. 그럼 돼. 이렇게 함수를 구원에 따라 나눠줘야 된다. 이제 조건 계산하는 건 따로따로 할 수밖에 없어. 이거는 더 이상 줄어들 수가 없다. 얘는 하나짜리였던 걸 굳이 2개로 쪼갠 이유는 그렇지 않고서는 계산할 수 없기 때문이야. 이거는 2배로 늘어났지만 이 방법밖에 없는 거야. 한 번에 안 돼. 함수가 1개가 아니라 2개이기 때문이야. 이유가. 자, 그래서 이제부터 계산은 여러분이 합니다. 각각 정리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보여줬으니까. 자, 분기함수는 이렇게 합니다. 자, 요거를 이제 연습했더니 짜잔 절대값이 나온다. 그러면 주입권 학생들은 새로운 유형이네요. 어떻게 푸나요? 좋은 생각이야. 주입권이고 상위권 학생들은 똑같은 문제네요. 라고 생각한다. 왜? 절대값은 뭐다? 분기함수다. 그러니까 절대값 x 빼기 3이라는 녀석은 두 가지야.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3보다 작을 때로 경우가 나눠지고 클 때는 그대로 작을 때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단 말이지. 근데 얘가 구간이 0부터 4까지인데 3에서 나눠진단 말이지. 나는 0부터 4까지를 한 번에 접근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함수가 바뀌니까. 나도 쪼개자. 0부터 어디까지냐? 3까지. 그 다음 3부터 어디까지? 4까지로 쪼갤 수밖에 없다. 0부터 3까지랑 3부터 4까지. 자, 이렇게 되면 0부터 3까지는 3보다 작을 때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 그 다음 3부터 4까지는 x 빼기 4. 3보다 클 때니까. 자, 이제 계산은 따로따로 하는 거고요. 현재는 방법이 없다. 물론 나중에는 뭐 조금 계산이 빨라지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학생들은 다른 방법 알려줘도 원래 방법을 그냥 계산하기 쉽다고 하는 애들도 많으니까 일단 요 방법만 연습을 한다. 2차 시기네. 기억하실라나? 선생님이 분기함수 만들 때
2차식 분기함수 만드는 방법, 즉 1차가 아닐 때 분기함수 만드는 방법 전에 설명했지. 물론 얘도 선생님 0보다 2차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2차 함수가 0보다 작을 때로 경우를 나눠요. 그것도 가능해. 가능해. 근데 조금 오래 걸려서 내가 좀 어떻게 풀었냐면 2차 이상의 함수가 절대값일 때는 내가 1단계 절대값 없이 드립니다. 절대값 없이 드립니다. 2단계 아래를 위로 접어올립니다. 이거였지. 그러면 이게 밑에가 없어지면서 절대값이 된 거야. 이게 절대값은 절대값이야. 자,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내는 구분을 해놨다. 선생님은 색깔이 다르니까 구분이 되지. 파란색은 얘야. 하지만 빨간색은 함수가 바뀌어. 왜 뒤집었잖아. 뒤집었다는 얘기는 x축 대칭이동이야. y보고 바뀌어. 즉, 식 전체보고가 바뀌는 거나 마찬가지야. y보고가 바뀌었다는 건 식 전체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리고 두 근이 뭐란 거야? 1, 3. 1하고 마이너스라고 3이지. 인수분해 하면. 자, 요렇게 된 거야. 그래서 얘는 이 절대값 함수는 자그마치 몇 개짜리 분기함수야? 3개짜리 분기함수처럼 보이는데 그냥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해도 돼.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과 3 사이, 3보다 클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도 되지만 그냥 여기다 쓸게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3보다 클 때는 요거 파란색.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3 사이일 때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이렇게 구분을 하면 돼. 자, 이렇게 한 번에 써도 돼. 또는이라는 걸 이용해서. 자, 요게 좀 더 빠르다. 0보다 클 때 작을 때로 푸는 것보다는 그래프로 푸는 게 좀 더 빠르다. 대신에 그래프 그리는 실력이 필요하다. 어쩔 수 없어. 그래프를 못 그리면 2차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작을 때를 사이 가장자리 범위로 풀 수밖에 없어. 자, 지금 이렇게 풀 수 있고 구간은 어디까지 해? 마이너스 2까지. 그럼 이 그림을 표현해봐. 마이너스 2가 어디 있어? 여기 있어. 2는 어디 있어? 여기 있어. 그럼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파란색을 거쳐서 빨간색으로 끝나는 거지 접근이. 그러니까 구간을 몇 개로 쪼개야 돼? 2개를 쪼개야 돼. 어디서 달라지니까?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1에서 바뀌잖아. 빨간색에서 파란색. 그러니까 이 적분을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로 구간을 나눠내고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지. 작을 때니까 요거 파란색 함수를 사용하면 되고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는 3까지가 아니지. 2에서 끝나지. 그치? 잘못 썼지? 자, 그러면 얘는 빨간색 함수 그냥 쓸게. 이렇게 적분해주면 된다. 두 개의 정답을 각각 계산해서 이제는 방법이 없다. 계산해야 된다. 여기는 이제 좀 썼으면 지울까? 합체하는 건 이해했지? 공식. 합체 또는 분리.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분기함수. 자, 나왔네. 언어로 나왔네.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y축 대칭? 와플자. 원점 대칭 원마홀. 바로 나온 거야. y축 대칭. 때로는 원점 대칭도 아니고 y축 대칭도 아닌 함수도 무수히 많기 때문에 얘는 공식이 없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공식이 있는 거야. 원점 대칭, y축 대칭은. 자, 여기 y축 대칭 나왔으면 공식 쓸 수 있는데 형태가 지금 이렇게 생겼네. 그럼 얘가 이 똑같네. 똑같으니까 0부터 3까지. 함수 똑같고 덧셈. 세 가지 완벽했어. 아래 끝부터 위끝까지. 자,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나 마이너스 3부터 0까지가 나와있지. 그렇지? 저건 왜 저렇게 나와있을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똑같은 숫자가 하나도 없다는 단점이 있네. 그럼 쪼개야 되는데 쪼개면 여러분이 힘든데. 이거는 새로운 개념을 배워서 풀 수밖에 없겠다. 연산으로 풀 수는 있는데 나는 이 문제를 연산으로 보여주기 거의 없거든. 왜냐면 연산이 길어서 아이들이 좀 힘들어요. 그러면 요 개념을 이따가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해야 돼. 자, 정적분의 실제 개념은 무엇입니까? 정적분은 넓이를 뜻한다. 자, 정적분의 실제 개념은 넓이의 개념은 갑자기 넓이. 되게 신기하지? 갑자기 넓이라니. 근데 넓이인데 어느 부분인지 알아야 돼. 아무 넓이나 되는 건 아니야. 일단 x축이 있어. y는 fx가 있어. 그리고 편의상 여기를 0, 2, 3으로 설정할게. 그냥 막 쓴 거야. 숫자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마. 이해를 돕기 위해 숫자를 막 쓴 거고. 요 부분의 넓이를 a라고 할게. 요 부분의 넓이를 b라고 할게. 자, 여기서 요 부분이라는 건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이해하면 돼. x축과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자, 이제 fx를 0부터 2까지 정적분할 거야. 자, 여기서는 넓이의 개념을 쓸 때는 반드시 아래 끝보다 윗끝이 커야 돼. 이거는 여기서 반드시. 아까까지는 윗끝 아래끝 크게 상관없었거든. 크기는 상관없이 그냥 계산만 하면 돼. 윗끝과 아래끝 위치만 잘 지켜주면 된다 그랬어. 근데 여기서는 작은 수와 큰 수가 반드시 큰 수가 위에 있어야 돼. 작은 수가 아래에 있으면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은 2부터 0까지면 0부터 2까지로 바꿔요. 그렇게 바꿀 수는 없어. 또 공식을 써서 바꿔야 되거든.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일단 윗끝이 더 큰 수가 와야 돼. 그러면 0부터 2까지 접근하면 뭐가 되냐? 이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얘기하는 거야. 넓이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런데 2부터 3까지도 접근하면 선생님 2부터 3까지 0부터 2까지 접근한 게 그 함수의 넓이 a가 나왔다면 2부터 3까지는 b가 나오겠네요. 아니 마이너스 b가 나와. x축 b는 그대로 나오는데 x축 아래는 마이너스. 그래서 선생님은 정적분이란 플라 넓이다라고 설명해. 정적분을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넓이다. 마이너스 넓이가 나올 수도 있어. x축 위는 플러스로 나오고 x축 아래는 마이너스로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정적분의 실제 의미는 넓이를 연산하기 위해서 구하는 수학적 테크닉이다라고 보면 돼.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했습니다. 넓이를 뜻한다. 요 필기는 계속해서 내가 또 보여줄 거야. 이거 부연 설명할 거 되게 많거든. 파생된 공식이 되게 많아. 근데 지금은 요 정도만 설명하고 이 문제를 푸는 데 집중할 거야. 자, 그래서 물어보는 말은 이걸 구하셔요. 두 개를 합치해서 썼지. 근데 엉뚱한 게 0부터 3까지가 없어. 엉뚱한 수들만 써 있어. 그럼 어떻게 푸느냐? 그래봐. y축 대칭은 그냥 내가 임의로 그냥 만드는 거야. 여러분이 y축 대칭 만들 줄 알잖아. 이렇게 만들까? 2차 함수처럼 만들까? 절대값처럼 만들었는데 위로 블록으로 만들어도 상관없어. 그리고서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적분했더니 뭐가 됐어? 6이 됐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가 6이라는 거야. 여기서 넓이를 만들 때 아까는 둘러싸여져 있었지. 이번에는 둘러싸여져 있지 않지. 그럼 이렇게 하면 돼. 여기 있는 구간의 시작과 끝을 x는 마이너스라는 직선과 x는 3이라는 직선을 그려서 둘러싸인 부분을 찾으면 돼. 자, 이게 이제 점적분의 개념이야. fx, x축 이 둘은 기본이야. fx랑 x축은 꼭 들어가. 그 다음에 세로선까지 등장하면 돼. 지금 여기는 세로선 안 했어요. 여기다 x는 0, x는 1을 그어봤자 둘러싸인 부분이 똑같으니까 안 그었던 거야. 얘도 0부터 3까지도 그어봤자 둘러싸인 게 똑같기 때문에 안 그었던 거야. 지금은 둥 떠 있으니까 그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는 또 얼마래? 4래.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는 4래. 그럼 좀 표현하기 좀 애매한데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는 4야. 그럼 이게 중첩돼 있지. 좀 헷갈리겠지, 그치? 자, 근데 천천히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3부터 0까지의 넓이와 0부터 3까지의 넓이는 어때?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 왜? 무슨 대칭이야? y축 대칭이잖아. 맞아요? 자, 그래서 0부터 3까지의 넓이는 얼마야? 4야. 마이너스 3부터 0까지의 넓이가 4였다면 0부터 3까지의 넓이는 얼마야? 4야. 그러면 다시 파란색, 사실 그림 따로 그리는 게 더 정확히 구분되긴 한데 다시 파란색으로 돌아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넓이가 6이라고 했잖아. 근데 오른쪽이 4야. 왼쪽 얼마나? 2나 되지. 그렇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지. 2, 4가 될 수밖에 없지. 모든 조건을 만족하려면 저를 해줘야지. 이렇게 그림으로 풀어야 문제가 쉽단 말이야. 그럼 0부터 3까지 넓이는 얼마야? 전적분이 4야. 이렇게 답을 내면 연산 없이 그래프를 먹는 거야. 이거 연산으로 푸는 법은 길어서 아예 보여주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막 하나하나 쓰면서 계속 따져야 돼. 되게 헷갈려. 그리고 왜 이렇게 쪼개지는지도 학생들이 막 갸웃갸웃 못 따라오더라고 잘.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두 가지, 옛날에는 두 가지 다 보여줬는데 지금은 그냥 여기만 집중시켜. 굳이 안 해도 돼. 연산은 써야 될 때만 보여줄게. 어쩔 수 없을 때. 지금 방법이 있으니까 굳이 안 써.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를 한 칸 한 칸의 넓이를 좀 구할 줄 알아야 된다. 구간에 최대한 토막을 잘게 쪼개서 여기서 더 쪼갤 수는 없어. 정보가 없으니까. 참고로 선생님 위쪽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는데 왜 위에다 그렸나요? 얘네가 넓이 정적분이 플러스인 걸 보고 위쪽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정확한 풀이는 아니야. 위쪽과 아래쪽이 섞여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일단 답을 내는데 지장은 없으니까 그래프가 저렇게 생겼다는 건 아니란 말이지. 근데 저 정도로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하고 풀어도 크게 문제는 안 된다. 소수점 크게 들어가서 계산 좀 편리하게 풀기 위한 과정. 이거 뭐야? 주변주에 나온 거지. 주변주 나왔네. 자, 19번 휴식. 저거 주변 난이도가 높아서 저거 말인데 휴식하고 문제를 푸네요.